먹방! 역사의 여러분의 먹방 특집 돌아왔습니다. 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쌤과 함께 드디어 여러분 역사2의 2학기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으로서 자,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국가의 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내용은요, 정치사 파트에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라는 거죠. 자, 시민혁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주도로 일으킨 혁명을 말합니다. 이 시민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또는 상공시민층 또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 또는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민혁명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시민혁명 전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자, 정치를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왕정에 의해서 자, 왕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됐나요? 자, 결론적으로 이 소수의 귀족이나 왕들은 자, 세금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됐나요? 특권계층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시민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 내가 의무를 다하는데 내가 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많이 싹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시민들의 주도로 뭐가 일어납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정치를 이제 누가? 시민들. 그러니까는, 자, 이 특권계층은 이 계급이 세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계급, 이 귀족이라는 또는 왕이라는 이 특권층, 이 특권을 통해서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시민계급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가 이 열심히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돈을 벌어. 그럼 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위고 보통. 자,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이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었던 정치적 권력을 갖고 오는 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자, 이 소수의 특권 계층들 같은 경우는요, 자, 다수의 국민들 또는 다수의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뺏었죠. 왕 한마디면은, 자, 사람을 우리가 사형시킬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에는, 자, 이런 소수의 특권 계층들이 함부로 시민들,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권리와 자유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를 받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 시민혁명으로 누가? 시민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 다수의 시민들의 자유와 무엇이? 권리가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무엇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너희들 자, 우리가 16세기 말에 에스파냐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펠리페 2세에 의해서 절대 왕정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요때 절대 왕정이 시작되고 자, 펠리페 2세야. 펠리페 2세에 의해서 시작이 돼. 그러면 펠리페 2세가 결혼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였던 메리 여왕이죠. 그죠? 메리 여왕이 죽고 나서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16세기 우리가 말 후반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왕정의 시작이고요. 자, 17세기가 절대왕정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는 절대왕정의 쇠퇴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7세기 절대왕정의 전성기 때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루이 14세인 거예요.
오키도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 이제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절대왕정의 전성기인 17세기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7세기의 영국에서 영국혁명. 자, 여기서 말하는 영국혁명은 두 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청교도혁명.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다? 명예혁명. 이래서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절대왕정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때를 지배한 사상은 뭘까요? 생각은 이때를 지배한 생각은 바로 얘들아 왕권 신수설이야. 왕의 권력은 하늘, 신이 주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17세기의 이 왕권 신수설이 지배했던 시대의 17세기는 자, 그러면은 이 왕권 시대 어떤 사상이 지배하면 그 다음 시대는 그 사상에 대해서 불만, 그 사상에 대한 지겨움이 나타나게 돼요. 하늘에 있는 신이 왕에게 권력을 줬대. 피디님 본 적 있어요? 없지 얘들아.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들아 18세기가 되게 되면요. 무슨 사상이? 계몽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시 여겨져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8세기에는 절대왕정의 쇠퇴기죠. 자, 이때는 미국 독립혁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잘 봐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영국혁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지만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계몽사상이 18세기에 나왔으니까 자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이 발음이 더 안 좋죠 여러분. 18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영국혁명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시민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오랫동안 왕이나 소수의 귀족 같은 특권계층에게 뺏겼던 우리의 정치적인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되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 거죠. 다음 내용 해볼게요. 자, 얘들아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17세기에 있었던 바로 무엇이다?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영국의 시민혁명은 크게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청교도혁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전쟁 없이 명예롭게 끝났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17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희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가 바로 영국의 절대왕정이죠. 자, 비록 영국의 절대왕정으로서 왕권이 진짜 미친 듯이 강했지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의회를 굉장히 존중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의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부터 무슨 정치가 발전하게 된다? 의회 중심의 의회 정치가 발전하는 거죠. 왕의 이제 그 왕이 모든 걸 결정하긴 하지만 항상 의회 의견을 물어봤고요. 되도록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의회의 입장에서는 절대왕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해줘. 되게 모양새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의회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농촌의 자,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계층이 있어요. 자,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계층과 그 다음에 이 영국에서는요. 이 당시 도시에서 무엇이 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그러면서 자,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도시에 사는 시민계층들이 성장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그러다 보니까는 자, 예를 들어 젠틀을 보도록 할게요. 젠틀이는 귀족은 아니야. 귀족보다 아래 단계야. 하지만은 자영 농민보다는 훨씬 더 부자인 지주계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자영 농민은 자기 땅을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어.
자, 그 다음에 귀족은 대대손손 자기의 특권 계급이 유지가 돼. 하지만 젠틀리는 자기 땅이 있지만 자기 땅을 딴 사람한테 빌려줘서 농사짓게 하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농사짓진 않아요. 하지만 특권 계층은 아니야. 귀족층은 아니란 말이야. 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양을 많이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권리,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치에 많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고 나서는 자, 이 젠트리와 도시의 시민 계층들이 의회 정치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젠트리와 그 다음에 도시의 상공 시민층들은요. 자, 종교가 뭐냐면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도야. 자, 신교도고 그 다음에 얘들아 영국의 신교도를 뭐라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신교는 사람이 노동을 하는 걸 신성시 여기잖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에 의해서 자, 신교가 많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땠다? 자, 청교도라는 신교였다라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도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영국의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그 과정을 볼 건데 요거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과정,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순서 물어보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서대로 공부해. 순서대로 공부해야 돼.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냐면요. 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너희들 영국은 우리가 영국을 말할 때 UK라고 말해 아니면 잉글랜드라고 말해? 피디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치, 잉글랜드라고 말한다? 근데 자, 우리가 영국 사람, 너 영국 사람이야? 이제 한국말 할 수 있는 영국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럼 너 잉글랜드 사람이야 했을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영국은요. 자,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불러. 그 다음에 남쪽을 잉글랜드라 부르고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아일랜드로 나눠서 4개의 국가가 하나의 영국이 되는 거야.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역색이 확실해. 오케이? 너희들 잉글랜드 축구 선수와 스코틀랜드 축구 선수 달라.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달라. 얘네들 지역색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스코틀랜드가 이 UK, 영국 연방에서 독립할 것인가를 두고 투표한 적도 있어. 그 정도로 이들은 자기가 UK에는 속하지만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요 웨일즈와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가 누굽니까? 헨리 8세죠. 헨리 8세한테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가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갔어요. 자, 그래서 그 누나의 자, 아들의 자, 유일한 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메리 스튜어트예요. 너희들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드나 또는 영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주 나오는 시대고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장희빈급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인현왕후급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메리 여왕. 자, 메리 스튜어트예요. 자, 요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임스 1세예요. 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이 투터 왕조에서 자손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자, 엘리자베스 위에 언니 메리 여왕 죽었어요. 남동생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여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남자 왕위 계승자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여자가 계승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헨리 8세까지 올라가. 그러면 헨리 8세의 남자 형제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 형제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나 있죠, 여러분. 누나의 후손들이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가 잉글랜드의 왕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잉글랜드 왕은 옛날부터 웨일즈의 이제 우리가 지배자의 권력까지 갔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영국 여왕, 그러니까는 영국의 국왕의 다음 계승자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세자. 우리나라는 세자라고 부르잖아. 그쵸? 자, 왕이 있으면 세자라고 부르는데 영국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 있어 얘들아. 킹이나 퀸이 있어. 왕이 있으면 그 다음 왕의 자리를 계승할 사람은 웨일즈공이라고 불러. 그게 세자란 뜻이야. 왜냐면 이 웨일즈란 지방을 잉글랜드가 차지했기 때문에 웨일즈공이라고 불러요. 그 직위를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입니다. 자,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인데 얘네 둘이 자, 스코틀랜드에서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분위기를 몰랐던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철저한 그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해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카톨릭에 가까운 영국 국교회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 한 거다? 탄압을 한 거예요. 이 당시는 종교 갖고 어마무지하게 싸웠어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봐봐. 오랜 기간 동안 얘들아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잡았던 젠틀이나 시민계층은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적 신념까지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자 청교도들이 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영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는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영국에 남아서 영국을 바꾸는 사람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이 찰스 1세 때 찰스 1세가 30년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종교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 비용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었어야 됐거든.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딱 소집이 되자 자, 그 찰스 1세가 필요한 돈을 줄 생각을 하진 않고 왜 찰스 1세 자꾸만 의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의회의 말을 듣지 않으며 청교도를 무시합니까? 이런 식으로 찰스 1세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의회에서 뭐를 내놓냐면요. 자, 바로 자, 권리 청원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자, 우리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찰스 1세, 네 왕이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필요한 돈 오케이 해줄게요. 그래서 딜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권리 청원이야. 잘 봐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권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해! 이게 아니야 얘들아. 왕이시여 청할게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권리 청원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문구가 되게 온순해. 왕에게 청하는 거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떠받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앞으로는 누구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여, 대부, 강제 헌금, 세금 및 그 밖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그런 일로 강요받지 않을 것. 얘들 봐봐.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 그에 답변하도록 출두 면역을 받거나 구속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일이 없을 것. 왕이시여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왜 전제 정치하려고 해요? 영국은 이렇게 멋진 전통이 있는데. 자, 찰스 1세가 급한 거였어요, 돈이. 그래서 이걸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돈을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의회를 해산해요. 자, 의회를 해산하고 나서 11년 동안 의회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해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자, 제임스 1세는 그나마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자, 이제 영국에 와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왕자를 피디님 나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그 영국의 왕제를 다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잘 알아.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잘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안 건드렸어요. 근데 찰스 1세는 자, 이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 스코틀랜드의 얘들아, 우세했던 종교가 뭐냐면 자, 신교 중에 장로파예요.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이제 신교의 이름이 다른 거야. 자,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그래서 이 장로파한테 이 찰스 1세가 그 카톨릭과 관련된 그런 뭐랄까 의식, 의례 이것들을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가까운 성공회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장로회 의식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 지금 교회 다니는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신자한테 그 성당에서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런 의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하겠니?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파가 열이 받아요. 지아빠는 안 그랬어. 스코틀랜드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았거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보다 더 뭐랄까 얘들아, 더 이제 뭐랄까 이게 고집이 있다고나 할까? 자, 그래서 끝내는 이 찰스 1세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이 교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들죠.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의회를 소집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자, 11년 만에 의회가 소집됐어. 의회 의원들이 이를 갈고 있었거든. 의회만 소집돼. 의회만 소집돼. 너 우리한테 지금 이거 한 거 다 복수할 거야. 왜? 권리청은 오케이 하는 척 하고서는 바로 해산시켰잖아.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1년 만에 소집되지만 원하는 돈은 걷지 못하고요. 대려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자, 왕당파대.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 의회파가 뭐를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게 돼요. 내전이 터지게 돼요. 됐나요? 자, 처음에는 왕당파가 이기나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회파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해서 자, 이제 그 철기군이라는 군대를 이끈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의회파. 자, 올리버 크로멜을 생각한 거야. 왕이 만약에 살아있게 되면 계속해서 영국은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끝내는 자, 누구를?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죽여버려요. 찰스 1세는 얘들아 그 복이랑 다르게 굉장히 왕인데 가정적. 옛날 왕들은 진짜 얘들아 여자도 많이 만나고 문란하고 이랬잖아. 되게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갑작스럽게 형은 되게 왕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19살인가에 갑작스럽게 장티푸스인가 걸려서 죽게 되면서 12살에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근데 되게 학자적인 분위기. 그래서 찰스 1세가 단두대에 죽기 전에 그랬대. 나의 과오를, 나의 잘못을 심판할 사람은 오직 신뿐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게, 뭐랄까, 왕답게 죽은 거야. 그래서 찰스 1세를 죽이고 나서 분위기가 잘못 죽였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대요. anyway, 자, 그래서 처형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정이 없어지고 뭐가 되죠?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고요. 전쟁을 이끈 누가? 크로멜이 이 공화정을 이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크로멜은 어디죠, 여러분? 의회파고 의회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다? 젠틀이나 시민이고 그 다음에 청교도라고 했죠. 크로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크로멜도 뭐였다 얘들아? 청교도였습니다. 자, 이 크로멜은요, 자기가 공화정을 딱 장악해요. 그러죠?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라요. 올라가지고 뭐를 하냐면 독재를 합니다. 뭐를 이용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청교도가 얘들아 말 그대로 푸를 청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한치의 잘못도 없어.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술 먹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사치와 향락 안 돼요. 이게 식탐을 해도 안 돼. 난 못 살아. 그런 생활을 자기도 했지만 국민들에게도 강요를 한 거예요. 봐봐. 선생님이 하루에 매당 1인 1닭을 해요. 1일 1닭. 매일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한테 닭을 끊으라고 그래. 난 못 살아! 난 정말! 난 안 살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선생님은 하루라도 고기를 1일 1육은 해야 돼. 하다못해 선생님이 고기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생님네 집 앞이 M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GS 편의점까지는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마트는 좀 걸어가야 돼. 걸어서 한 10분 가야 돼. 그러니까는 집 앞에 있는, 나가자마자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선생님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 3,500세대 되게 큰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출입문인 거야. 바로 출입문 옆동이거든. 쑥 나가면 M마트야. M마트에서 선생님이 나는 소세지라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비엔나 소세지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봐봐. 이런 나한테 금욕적인 생활을 하래. 고기를 끊으래. 무서워서 끊는 척은 하겠지만 안에서 불만은 어떨까요, 여러분? 좀 전하고 말이 다르죠? 선생님은 이런 여자입니다.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승질이 날 거야. 그쵸? 그러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어요. 자, 그리고 근데 크로멜이 잘한 것도 있어요. 크로멜이 뭐를 했냐면, 자, 이 당시 얘들아, 유럽의 중개무역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항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중개무역이라는 건 A 나라의 물건을 갖다가 B 나라에 갖다 파는 거잖아. 그 중개로 이익을 보는 거죠. 그쵸? 뭐라 그러냐면, 영국의 식민지는, 자,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고 팔 때는 영국 국적의 배나 아니면 식민지 국적의 배만 이용해야지 다른 나라 국적의 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네덜란드 배 이용할 수 있어요? 없죠. 네덜란드가 더 이상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이 항해법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받고요. 대신 영국의 산업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독재를 하던 크로멜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멜의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나 했지만 크로멜의 아들은 너무 힘이 약했었어. 그러면서 영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사람들은 크로멜 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금욕주의적인 생활이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왕이 있을 때가 좀 낫지 않았나? 왕은 그래도 금욕적인 생활은 안 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찰스 1세의 부인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가 살고 있었던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왕정이 복고됩니다. 오키도키 어렵지 않죠? 그쵸? 다시 왕정이 시작된 거야. 공화정이 끝난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복수한다고 크로멜 있죠, 여러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목 다 잘라서 몸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효시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게 복수할 때 보면 죽은 사람한테. 자, 근데 찰스 2세는 프랑스에서 자랐잖아. 프랑스는 무슨 국가죠? 카톨릭교 국가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여러분 그렇죠? 코 맹맹 소리가 나죠? 그치, 피디님? 심해? 아니야, 괜찮아? 차이점 모르겠어? 그치, 내 수업을 들어야지 차이점을 알겠지, 그치? 그치? 자, 괜찮아, 나는 반쪽 인간 좋아해. 나는 내가 언제 반쪽이 되어보겠어. 내가 아침밥을 굵어도 부어서 오지 내가 반쪽은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갖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카톨릭 교도였어요. 자, 카톨릭 교도가 청교도가 대부분 장악한 이 영국의 의회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찰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이 당시 프랑스는 뭐였습니까? 절대왕정식이잖아. 그거를 보고 잘한 거야. 당연히 다시 절대왕정을 하려고요. 전제 정치를. 그나마 찰스 2세는 눈치를 봤어. 자, 그런데 찰스 2세가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얘는 눈치도 없어. 그냥 대놓고 카톨릭을 옹호하고 대놓고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의회에서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왕을 한번 죽였잖아. 다시 그 사태가 오는 게 싫은 거야.
한 번 전쟁을 겪었잖아. 영국 내에서 같은 국민끼리 싸웠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참습니다. 왜 참냐면 이 제임스 2세한테 자, 첫 번째 부인한테 딸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한테는 자, 여러 뭐 이제 그 자식들을 낳지만 얘들아 다 일찍 죽어요. 그런데 자, 제임스 2세가 거의 60에 가까워 됐을 때 이제 그 15살 차이 나는 부인을 얻었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던 거지. 아들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국 의회는 생각했던 거야. 제임스 2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거야. 얘만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잖아. 그쵸? 근데 이 딸들은 프로테스탄트 신교도였던 거야. 그러니까는 괜찮아 이랬는데 아들이 태어났네.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의회에서 어떡합니까? 이거 안 돼. 더 이상 제임스 2세한테 왕위를 주면 안 되겠어라고 해서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자 메리의 남편이었던 자 이제 네덜란드의 윌리엄공 오렌지공이라고 해요. 윌리엄을 왕의 자리에 추대합니다. 신교도였기 때문에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2세와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프랑스를 망명해서 자기가 이제 그 진짜 왕이다. 여기는 가짜 왕이다. 그래서 우겼고요. 요 이제 늦게 태어난 아들이 끝까지 내가 영국의 왕위 계승자다 우겼대요. 맞는 소리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쵸? 그랬으면 계승했을 거야.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메리하고 윌리엄한테 자, 뭐를 요구합니까? 자, 의회의 권리 인정해줘. 국민의 권리 인정해줘라고 해서 권리 장전을 승인하게 합니다. 봐봐 얘들아. 권리 청원이지. 청의 권리 장전이야. 어떤 게 더 묵직하고 어떤 게 더 느낌적 느낌이 얘들아 더 강렬하고 느낌적 느낌이 더 뭐랄까 위에 있는 것 같아? 권리 장전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권리 장전을 승인하게 해요. 자, 권리 장전 볼게요. 벌써 얘들아 내용이 딱 달라요. 의회가 대놓고 자신들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왕권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약화된 거야. 자, 국왕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한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건 위법이다. 제5조도 볼까요, 여러분? 위법이다. 6법도 위법이다. 자, 뭡니까? 정확하게 법을 얘기하고 있죠. 왕도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떡합니까? 자, 메리와 윌리엄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을 확립하게 된다? 자, 무엇을 확립하게 되냐면 자, 헌이라는 거 법이야. 법이 있죠, 여러분. 법을 통해서 법을 세웠다는 거야. 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젠트리의 권리, 상공시민층의 권리, 의회의 권리를 인정해 줬어. 자, 하지만 군주가 있어. 군주정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때 왕이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의회에서 법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확립이 되고요. 자, 이 메리하고 윌리엄은 여러분, 여러 차례 임신을 했지만 끝내는 다 유산이 돼요. 자, 그래서 끝내는, 자, 이 메리의 동생이었던 앤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자, 앤도 얘들아 자식 없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왕위 계승자를 찾잖아. 이 제임스 2세의 늦게 태어난 자식은 안 돼. 영국에서 걔는 배제시킨 거야. 의회에서. 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독일의 하노버 왕가가 얘들아 가장 가까운 혈연이어서 하노버 왕가의 사람이 영국 왕위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하노버 왕가가. 자, 그러면은 봐봐. 하노버 왕가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영국 왕으로 와. 그게 독일어밖에 못한단 말이야. 영국에 와서 얘들아 모국어도 아닌데 자, 영국 의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얘들아 하노버 왕가가 시작되는 18세기 초부터 자, 왕은 이때 정치는 내각에서 한다라는 내각에서 책임진다라는 내각 책임제가 확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나 내각 책임제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자, 내각 책임제를 우리가 일부 교과서에서 뭐라 부르냐면 의원이
자, 의회 의원이 정부인 내각도 구성한다라고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도 불러요. 영국이나 일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은 나라의 대표야. 왕은 나라의 대표로서 군림은 해. 군림하되. 자, 정치한다 안 한다? 정치를 하진 않아요. 그럼 정치는 어디를 통해서 한다? 국민이 뽑은 의회 의원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인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영국의 시민혁명 과정 보았어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몇 세기에 일어났다? 17세기에 일어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영국의 시민혁명은 먼저 일어난 게 청교도혁명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둘 다 원인은 자, 무슨 정치 때문이다? 전제정치. 전제정치라는 것은 왕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자, 누구의 의회의 의견을 뭐 한 겁니까? 무시한 거죠. 자, 요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청교도 혁명의 얘들아 우리가 문서가 뭐가 있습니까? 권리청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명예혁명은요? 권리장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공화정, 왕정이 폐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의 결과는 자, 이제 의회 중심의 정치, 자, 법을 통해서 있다. 군주, 왕이 있으나 자, 법을 통해 정치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을 뭐라고 한다? 자, 무혈혁명이다라고 한다. 자, 영국인들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국의 시민혁명의 순서가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순서 좀 알아주시면요. 자, 당연히 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권리 청원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공화정이 이루어지죠. 됐나요? 이 공화정은 누구의? 크로멜의 독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죠. 자, 이 왕정 복고 때는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제임스 2세가 자, 퇴위되고 그의 딸인 메리와 사위인 윌리엄이 공동 왕의 자리에 앉죠. 자, 그래서 권리 장전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는 권리청원 다음에 청교도혁명이고, 자, 여기는 자, 메리와 윌리엄을 왕의 자리에 의회가 앉힌 다음에 권리장전을 오케이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청원, 그 다음에 공화정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하고 윌리엄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권리장전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